안녕하십니까. 리서치본부에서 글로벌 IT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용 연구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게 거의 결론이자 끝이에요. 2525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이 5조 달러 2025년에 간다. 그러니까 사실 라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5조 달러가 25년에 갈지 안 갈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고 언젠가는 가는데 그게 기초 초석이 내년에 마련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AI는 10년짜리예요. 이제 2년 됐어요.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로 치면은 이제 2회 말, 3회 초 넘어갈랑 말랑. 그래서 제가 이게 단계를 딱 4단계로 구분해봤습니다. 뭐 이거 제가 구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선호하는 미국 헤지펀드가 개념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셨던 거는 AI 인프라였어요. GPU, 데이터 센터, 전력, 클라우드 뭐 이런데.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인데 이게 이제 내년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디바이스 사이클 될 것 같은데 이제 AI 스마트폰, AI PC 이게 이제 내년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로 가는 한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경기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라는 거는 IT 디맨드는 아무도 못 맞춰요. 저도 이제 내년에 애플이 잘 팔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팔릴지 안 팔릴지는 데이터 까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이거 매크로 예측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난이도가. 그리고 나서 내년 말이나 이 정도 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LLM이 적용되고 AI가 적용된 앱들이 어디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킬러 앱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AI를 잡냐 못 잡냐는 여러분의 빈부격차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게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을 때 음성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영화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I 끝판왕, 피지컬 AI 이게 뭐냐? 물리적으로 AI인데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 오면 사실 생산성 극도로 향상돼가지고 이제 거의 뭐 경제 성장이나 뭐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가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지컬 AI에. 근데 저는 이걸 대장주가 뭐냐? 각 단계별로. 지금까지 엔비디아 8배 올랐는데 지금 또 사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5조 달러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국면별로 엔비디아는 계속 키플레이어입니다.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애플을 좋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애플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봤어요. 이게 지금 딱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3.23조 달러 될 텐데 이게 혹시 이번에 iOS 업데이트 애플 쓰시는 분 없으신가요? 젊은 분들 뭐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겠지만 iOS 업데이트 한번 보시면은 이번 테크니컬 세션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앱 액션, 두 번째는 퍼스널 컨텍스트 두 가지인데 인앱 액션이 뭐냐? 이거는 타임라인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다시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폰이 지금 이제 올해 한 2.2억대 좀 안 팔렸어요. 근데 내년에 베이스 케이스에서 2.3억대 이것도 굉장한 건데 한 8% 성장인데 저는 제 생각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2.6억대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불케이스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애플이 뭐 노트북 맥도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런 PC 쪽에서도 선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 제가 이게 핵심인데 저는 자비스가 탄생한다. 시리가 부활한다. 예전에 시리는 멍청했습니다. 날씨가 뭐야? 비 오는데요? 뭐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시리가 강력하게 부활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앱 액션이랑 퍼스널 컨텍스트가 이제 부활을 했는데 이게 테크니컬 섹션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홀하게나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제 나 뉴욕 출장 가. 그러면은 호텔스닷컴의 출장 그 호텔 예약 정보가 시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긁어와요. 그리고 내가 메모에 적었던 누구누구랑 예약, 누구누구랑 미팅 이런 게 긁어와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내 상사한테 메일로 보내줘라고 했을 때 메일 앱도 긁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시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모든 앱, 서드 파티 앱들이 시리 앞에서 속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빤스를 까야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직 iOS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이제 업데이트는 완성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제 올해 10월 말에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 내년도에 12월 달에 챗GPT랑 통합을 하죠. 내년 3월에 한번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아이폰 SE, 중저가형 SE가 나올 때는 그 폰은 인텔리전스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적용된 폰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앱 인텐트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서 애플이 시리가 이제 모든 거를 통제하고 에이전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 그게 저는 엣지 AI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애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내년에 솔직히 팔려봐야 아는데 하드웨어 폼팩터는 당장 내년에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애플 밸류체인을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그런 폼팩터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는데 내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iO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때문에 내년에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수요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AI에서 가장 돈을 씹어먹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리가 만약 시리 프로 같은 구독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퍼스널 컨텍스트라는 건 철저하게 맞춤형 개인화 광고를 합니다. 애플이 여러분한테 마케팅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예요. 퍼블릭 클라우드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프라이빗 컴퓨팅이 강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향후에 시리 프로 같은 서비스를 내놓고 지금도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애플 뭐 구독 서비스 패키징으로 팔잖아요. 그거를 가격을 이제 시리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ASP 가격을 올려보세요. 제가 가격 인상률을 하고 이탈률하고 가입자 수 대충 10억 정도 쓰니까 전 세계 애플 쓰는 사람들이 추가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대충 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서비스 매출이 완전히 레벨업 되는 거예요. 애플을 사실 지금도 참고로 애플 서비스 매출이 보잉 매출보다 더 큰 거 아세요?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보다 애플 서비스 매출만. 근데 저는 애플 서비스 매출이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갖고 레벨업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플 밸류에이션 보시면 못 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서비스 때문에 리즈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 서비스 매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정말 퍼스널 컨텍스트가 되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를 말씀드릴 텐데 800%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그래도 저는 같이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엔비디아 이게 새로 나온 블랙웰이거든요. 저거 보세요. 가격 대비 성능이에요. 지금 아마존의 자체 칩, 구글의 자체 칩, AMD의 신제품, 인텔 거, 엔비디아 H100이 지금 H100입니다. 쓰는 사람들 여기에 HBM 들어가죠. 비백이 압도적으로 코스트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TCO 관점에서도 그렇고 성능 측면에서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블랙웰 12개월 완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저는 엔비디아가 5조 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AI 가속기 시장 내에서 리더십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AMD보다 2, 3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SIC 같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같이 성장하더라도 보완제 개념이지 대체할 수 없어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유율은 어느 정도 무조건 유지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점유율은 유지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년에는 루빈 4세대를 개발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AI가 국면별로 진화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의 끝판왕인 피지컬 AI를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로봇인데 여러분 로봇이 저는 가전처럼 사는 날이 2030년 안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품처럼 가전 상품성을 띠는 게 이게 키차트입니다. 연간 미국의 임금이랑 휴머노이드 원타임으로 개발한 제조 원가가 27, 8년 정도 되면 역전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다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로봇의 팀이 다 된다. 글로벌 팀이 로봇이라고 잡힌다라고 하면 더도 말고 여기서는 없지만 테슬라나 아마존이 전 빅테크 중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너스 종목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휴머노이드 제조 원가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A100의 연산 원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23년 6월에 이 정도였는데 24년 6월에 이 정도라는 거는 계속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프라 비용은 계속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의 로봇은 협동 로봇, 이게 이제 물류창고 가시면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드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딱 원 퍼포스 로봇입니다. 사전에 프로그래밍한 태스크만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빨래 개주는 로봇, 그리고 뭐 우리랑 같이 떠들 수 있는 로봇 이런 거는 이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제너럴 퍼포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로봇에는 AI가 뇌가 완성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챗봇이기 때문에 단일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어 처리만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페셜 AI 모델 이런 제너럴 퍼포스 로봇은 이게 시각, 촉각, 청각, 후각까지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인지하고 어댑티브로 하는 이런 스페셜 AI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AI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너럴 퍼포스 로봇, 저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도 상당 부분이 AI에서 로보틱스로 자금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스턴 MIT 이쪽에서는 한 3년 뒤면 로봇 상장사도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로봇의 진심이에요. GTC 2024가 올해 3월 달에 한 행사인데 1시간 블랙웰 얘기하고 1시간 로봇 얘기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CES가 제가 매년 가는데 CES에서 공개한 이삭이라는 플랫폼인데 뭐냐면 예전에는 로봇을 물리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넘어지고 비 오고 막 부식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가상 환경이 너무 정교하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이 다 돼요. 물리적 법칙을 다 이해를 해서 가상 환경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니까 비용이나 코스트가 확 떨어집니다. 시간, 리스크도.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개발에 대한 어떤 시간이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7, 8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제 조건이 첫 번째 AI 가속기 시장에서의 리더십, 두 번째 로봇 시장에서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쿠다 생태계랑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율에 주목하자라는 건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입니까? 맨날 젠슨 왕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근데 그거 언제 증명되냐? 소프트웨어 매출이 유의미하게 올라왔을 때 증명이 되는 건데 제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매출의 그런 지금 증가율을 가정해가지고 추정한 건데 연초에 밝혔던 게 10억 불이었는데 상반기 지나니까 20억 불이었어요. 더블이잖아요. QOQ로. 근데 이 속도로라면 27년 정도면 7%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매출도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이 정도라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매출입니다. 근데 이제 27년 정도 되면 7%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쿠다라는 거는 지금 공짜입니다. 지금 돈 버는 거는 NIM, 옴니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로 돈을 벌어요. 엔비디아는 공짜로 일단 제공합니다.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5조 달러 전제 조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개는 대형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IBM도 대형주입니다. IBM도 대형주라서.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예전에 제가 팔란티어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대장주인 거 아시죠? 연초 대비 더블났으니 200%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도 이제 추천했던 그 팔로우하는 기업인데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팔란티어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과거의 IBM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IBM을 봤더니 신고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IBM을 다시 재조명을 하려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IBM도 사실상 컨셉이나 논리는 똑같아요. 팔란티어나 IBM이나 어떤 컨셉이냐면 AI를 활용하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활용할 줄 몰라요. 근데 기업들의 IT 역량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즉 IT 역량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이 첫 번째는 팔란티어가 대박이 난 거고 그건 유일하게 AI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율로 전환된 기업이고 IBM은 저는 제 생각에 숫자로 보여주려면 25년 정도가 인플렉션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IBM이 이게 이게 이제 이게 AI 컨설팅 수주 금액인데 QOQ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얘네뿐만 아니라 엑센추어, 딜로이트 같은 다른 컨설팅 기업도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럼 왜 다른 애들 안 좋고 얘를 좋아하냐라고 하면 그 중에서 IBM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같이 하는 기술 영업이 되는 과거부터 B2B 고객망이 아주 풍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BM 주가가 지금 또 마침내 빠져줬습니다. 좋은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IBM이 사실 시장 대비 변동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베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야, 나 세게 먹고 싶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잘 가고 싶어라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IBM이라는 회사는 2018년에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완전 환골탈태를 합니다. 그걸 잘 몰랐어요. IBM 10년 매출 차트 그려보시면 이렇게 쫙 다운사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IBM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젠 AI. 그래서 레드햇만 보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만 보면은 두 자릿수 성장이 돼요. 15% 성장을 합니다. 근데 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자릿수 중후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근데 IBM이 왜 AI에서 경쟁력이 있고 뭐가 차별화되냐라고 하면 가성비입니다. 오픈 AI처럼 나는 AGI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업별로 내가 차별화된 그 영역에서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성비로 승부한다. 이게 뭐냐면 AI나 그 젠 AI를 그라니트 AI라는 게 IBM의 AI 모델인데 메타의 람마나 오픈 AI GPT보다는 가성비가 한 90%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 그런 거 비싼 거 못 쓸 바에는 너네가 와서 맞춤형으로 컨설팅도 해주고 우리 거 써, 싸게 해줄게 라는 거, 차별화된 영역에서만. 그게 저는 IBM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레드 그 AI 골드러시에서 청바지랑 곡괭이 파는 기업이 돈 벌었잖아요. 저는 팔란티어나 IBM이 그 기업 곡괭이 청바지 파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 제가 이제 엔비디아랑 애플이랑 IBM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금부터는 이 AI 관련해서 돈 버는 중소형주도 엄청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내가 끝까지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